평생을 간병인으로 살아온 남자, 그가 돌보게 된 한 할머니와의 조우. 말 한마디 없던 그녀의 낡은 가방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사진 한 장. 그런데 그 사진 속 이름이 바로 자기 이름이었다면 60여 년 전 잃어버린 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병원 오전 8시 정각. 간병인 정태윤이 복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68세가 된 태윤. 그는 이곳에서 근무한 지 어느덧 15년째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곳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죠. 태윤 씨, 오늘 새로 오신 환자분 담당 부탁드려요. 간호팀장의 말에 태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3층 특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이 어쩐지 무겁습니다. 새로운 환자라. 또 어떤 사연을 가진 어르신일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앉은 노부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 작은 체구, 하얀 머리칼이 깔끔하게 빗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낡은 가죽 가방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옥분 할머니시죠? 저는 앞으로 할머니를 돌봐드릴 간병인 정태윤입니다. 인사를 하는데도 할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죠. 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 앞에 섭니다. 할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그제야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윤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태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 무언가 애틋한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태윤은 평소와 달리 마음이 이상하게 술렁입니다. 할머니, 그 가방 좀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무거우실 텐데.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가방을 더 꽉 끌어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산책할 때도 심지어 잠들 때조차 그 가방을 놓지 않았죠. 다른 간병인들은 그저 치매가 오신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지만 태윤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태윤은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까마득한 옛날, 잊어버렸던 기억이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말없는 할머니, 하지만 태윤을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날이 갈수록 더 애틋해져만 갔죠. 할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정원에 나가실래요? 태윤의 물음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윤은 그 미소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죠.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태윤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낡은 가방 속에 60여 년 전의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태윤은 여느 때처럼 김옥분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이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벚꽃이 참 예쁘죠? 저도 어릴 적에 벚꽃 구경 많이 갔었어요. 태윤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몸이 휘청거립니다. 할머니, 태윤이 급히 할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품에서 가방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었죠.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가방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응급실로 연락해 주세요. 태윤이 소리치며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서 흘러나온 낡은 사진 한 장이었죠.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이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태윤은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왜 이리 낯익을까요?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엔 바랜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정태윤, 1963년 여름. 태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태윤, 자신의 이름입니다. 1963년이면 자신이 태어난 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태윤은 5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그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태윤 씨, 빨리 와요. 응급실 직원들의 외침에 태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히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할머니를 응급실로 옮기는 것을 도왔죠. 다행히 할머니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저혈압이었죠.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방을 찾았습니다. 가방. 내 가방. 여기 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태윤이 가방을 건네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이미 알아차렸죠. 할머니가 가방 속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태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내 수없이 들여다봤죠.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옛 사진들과 비교해봐도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지? 설마 태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에게 이 사진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었죠. 다음 날 아침 태윤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할머니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 순간 태윤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를 아세요? 태윤의 물음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죠. 태윤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찾으세요? 사진을 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든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울기만 했죠. 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윤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리고 김옥분 할머니의 그 애틋한 눈빛도. 혹시 정말 그럴 리가? 태윤은 고민 끝에 병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터라 원장님과는 꽤 친분이 있었죠. 원장님, 제가 좀 이상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태윤 씨? 태윤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래서 혹시 김옥분 할머니와 제가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태윤 씨,
이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요즘은 간이 유전자 검사도 있으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할머니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도 있었죠. 만약 정말로 침몰하면 왜 자신을 버렸을까? 그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있을까? 며칠 뒤 태우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태윤을 보는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갔죠. 할머니, 제가 어릴 적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태윤의 말에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를 뵐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요.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윤은 천천히 사진을 꺼내 보였죠. 이 사진, 저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혹시 말을 끝맺지 못한 태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태윤의 눈시울도 붉어졌죠.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은 그 한마디에 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해 보내기만 하면 되었죠.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태윤은 자신의 과거를 더듬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찾아보니 자신은 1968년 봄에 입소했다고 되어 있었죠. 당시 나이는 5살,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태윤은 날마다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씩 태윤의 손을 꼭 잡곤 했죠. 그럴 때마다 태윤은 이상하게도 어린 시절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윤이 할머니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윤아.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윤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죠. 네, 할머니. 너 감자 좋아하니? 뜬금없는 질문에 태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아, 네,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감자만 먹고 살았다고 보육원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태윤이. 그 순간 태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태윤이라는 그 말에서 느껴지는 깊은 그리움과 애틋함.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일주일 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기 전 태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기도 했죠. 서류를 펼쳐들자 거기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죠. 68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것도 자신이 돌보던 환자였다니. 태윤은 곧장 할머니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할머니.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태윤은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제 어머니시더군요.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힘겹게 말했죠.
미안하다. 태윤아,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날 오후 태윤은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쪄낸 감자였죠. 병원 주방에서 특별히 허락을 받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자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직접 쪘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감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더니 다시 눈물을 흘렸죠. 우리 태윤이 어릴 때 감자만 달라고 했었지. 가난해서 감자밖에 못 해줬는데. 태윤도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감자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게 느껴졌죠. 할머니, 이제부터라도 같이 감자 많이 먹어요. 다른 맛있는 것도 많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시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고, 태유는 그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채워나갔죠. 태윤아, 너 5살 때 눈사람 만들던 거 기억나니? 아니요, 전혀 기억이. 그때 내가 눈사람 코로 당근 대신 감자를 꽂았었어. 감자가 더 맛있어 보인다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유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이지만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그 퍼즐이 맞춰져 갔죠. 저녁이 되자 태유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절 보육원에 맡기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 그때 상황이 내 아버지가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유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어. 내 아버지의 폭력이 갈수록 심해졌고 우리 모자는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했지. 태유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60여 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달빛이 병실을 비추는 밤, 태윤과 할머니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윤은 할머니를 정원으로 모시고 나갔죠. 할머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래. 태윤아, 넌 참 착한 아이야.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해 줄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걸. 태유는 이제 김옥분 할머니가 자신의 생모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죠. 왜 어머니는 자신을 버렸을까?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일까? 며칠 뒤 태윤은 병원 상담실에서 원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태윤 씨 결과 보셨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원장님.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실, 김옥분 할머니 입원 서류를 다시 살펴봤어요. 특이한 점이 있더군요. 태유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병원을 선택하신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입원 상담 때 정태윤이라는 간병인이 있느냐고 직접 물으셨다고 해요. 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자신을 찾아온 것이란 말인가요? 할머니가 절 알고 계셨단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찾아다니셨겠죠. 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다녔다니.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병실로 돌아온 태우는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낡은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죠. 할머니, 이제 다 알았어요. 처음부터 절 찾아오신 거였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죠. 가방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날 찾으려고 모으신 거예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보육원 앞에서 찍은 사진, 졸업식 사진, 심지어 이 병원에서 일하는 태훈의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 왔는지 알 수 있었죠. 60년이야. 60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진작 찾아오시지. 태윤의 물음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너를 버린 엄마를 내가 용서해 줄까? 원망하지는 않을까? 태윤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그날 밤 태윤은 할머니가 준비해온 편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어머니의 그리움과 후회, 미안함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태윤아, 오늘도 보육원 앞을 지나갔단다. 내가 있을까봐. 하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입양됐다고 하더구나. 오늘은 내 생일이야. 20살이 됐겠구나. 어떤 청년이 되었을까? 태윤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으며 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자신만큼이나 아파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태윤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때 일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절 보육원에 맡기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 이제는 내가 알아야겠구나. 그 끔찍했던 일들을.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오랜 눈물처럼.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김옥분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6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8년 겨울이었어. 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사람이 변했지. 그날도 취해서 들어와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윤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죠. 폭력이 갈수록 심해졌어. 너까지 때리기 시작했을 때 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망치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왜 저를? 미안하다, 태윤아. 그때 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먹일 것도 잘 곳도. 그래서 잠시만, 정말 잠시만 보육원에 맡기려고 했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딱 한 달만.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방을 얻을 때까지만 맡기려고 했어. 하지만요. 보육원에서 임시 위탁은 안 된다고 했어. 정식으로 맡기든지 데려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 태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그 절박했던 심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한 달 뒤에 찾으러 갔어. 일자리도 구했고 작은 방도 얻었거든. 하지만 제가 없었군요. 그래. 넌 이미 다른 보육원으로 옮겨진 뒤였어. 어디로 갔는지도 알려주지 않더구나. 개인정보라면서. 할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그날부터 미친 듯이 너를 찾아다녔어. 전국의 보육원을 다 뒤졌지.
하지만 넌 어디에도 없었어. 태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긴 세월의 고통이 가슴을 저며왔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포기할 수 없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문에 광고도 내고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지만 저도 부모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기록이 없다고. 그래, 우린 그렇게 엇갈렸구나.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이 병원 소식지를 봤어. 거기 내 사진이 실려 있더구나. 최고의 간병인 정태윤이라는 제목으로. 태윤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병원 홍보용으로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죠. 이름도 같고 나이도 맞고 무엇보다 그 얼굴이 어릴 적 내 모습 그대로였어. 가슴이 미친 듯이 뛰더구나. 그래서 이 병원으로 오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선뜻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 날 원망하진 않을까. 이미 날 잊고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가끔 병원 앞을 지나가며 내 모습을 훔쳐보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지. 할머니,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커졌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곁에 있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를 냈지. 태유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작고 여린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죠. 할머니, 저 원망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이니? 정말 원망하지 않니? 네, 정말이에요. 이제부터라도 함께하면 되잖아요. 할머니는 태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의 한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그날 밤 태윤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죠. 못다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삶까지. 할머니,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 날 사랑했을까? 사랑했어, 태윤아.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치고 달빛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진실을 알게 된 후 태윤과 김옥분 할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태윤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태윤이 들고 온 것은 작은 앨범이었습니다. 보육원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을 모아둔 것이었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가 못 본 시간들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넘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군 입대하던 날. 아들의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죠.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어머니가 멀리서라도 지켜봐 주셔서 제가 잘 자랄 수 있었나 봐요. 둘은 앨범을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놓쳤던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태윤은 병원에 특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밖에 나가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에 가보고 싶구나. 태윤은 휠체어를 준비해 할머니를 모시고 외출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동네, 지금은 재개발로 많이 변했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여기야. 여기서 우리가 살았어. 허름한 골목길 앞에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모퉁이에서 넌 항상 날 기다렸지. 엄마. 하고 달려오던 내 모습이 아직도 선해.
태윤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노란 고무신을 신고 뛰어다니던 자신의 모습이. 어머니, 저도 기억나요. 희미하지만 따뜻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골목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죠. 돌아오는 길에 태우는 시장에 들러 감자를 샀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머니께 감자 요리를 해드릴게요. 병원으로 돌아온 태우는 주방을 빌려 감자전을 부쳤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바로 그 맛을 재현하고 싶었죠.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맛있구나. 옛날 생각이 나네. 할머니는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태우는 진정한 행복을 보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이 곁에 있어서인지 할머니는 늘 평온해 보였죠. 태윤아, 내가 미안한 게 하나 더 있어.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내 아버지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해줬구나. 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힘드셨던 건 이해해요. 그래도 넌 알 권리가 있어. 내 아버지도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단다.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하지만 사업 실패 후 술에 빠져서. 할머니는 아픈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윤은 조용히 들어주었죠.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모르겠구나. 헤어진 후로 소식이 없어. 아마 이미. 태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잊으세요. 우리에겐 현재가 더 중요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태윤아. 병상에 누운 할머니가 힘겹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날 용서해줘서. 아들이라고 불러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를 만나서.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내 아들 곁에서 눈을 감을 수 있어서.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해. 충분히 행복했어. 태윤아,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라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못다한 사랑을, 못다한 그리움을 모두 쏟아내듯이.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눈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들의 재회와 이별을 지켜보는 것처럼. 첫눈이 내리던 그날 새벽 김옥분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어머니, 태윤은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감사했죠.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태윤의 동료들과 병원 직원들이 조문을 왔죠.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태윤에게 어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태윤 씨,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힘내세요. 동료들의 위로에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와의 추억이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장례식 날 태우는 어머니의 관 속에 특별한 것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직접 쓴 편지였죠. 어머니, 저 이제 잘 살게요. 어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매셨던 아들, 이제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낡은 가죽 가방도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평생 품고 다니셨던 그 가방 속에 태윤의 최근 사진과 편지를 담아서요. 이제 제 모습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마세요. 늘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눈 내리는 공원 묘지에서 태윤은 어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별이 슬프지만은 않았죠.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봄날, 태윤은 여전히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것이 있었죠. 이제 그는 환자들을 대할 때 더욱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분들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 태윤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감자조림이었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바로 그 맛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감자 먹고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감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죠. 감자 맛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태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도 절 보고 계시죠? 태윤의 주머니에는 항상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병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 아드님이시죠. 낯선 목소리에 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실 때 할머니랑 같은 병실을 썼었어요. 할머니께서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태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네, 매일같이 우리 태윤이가 최고의 간병인이라고 자랑하셨죠. 그리고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성이 건넨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태윤이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죠. 사랑하는 내 아들 태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내 곁에 없겠지. 하지만 슬퍼하지 마라. 난 정말 행복했단다. 마지막에라도 너를 만나서 내 손을 잡을 수 있어서. 태윤아, 넌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렴. 사랑한다, 내 아들. 영원히 너의 엄마가. 편지를 읽는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태윤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감자 몇 알을 놓고 말했죠.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영원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태윤은 미소 지으며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그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들 모두가 태윤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사랑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태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으며 태우는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머니 속 감자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 가슴 깊이 남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인생의 반전과 숨겨진 사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